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인간으로서 주체로서 혹은 객체로서 피해갈 수 없는 주제, 죽음에 관한, 임종에 관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이야기죠. 저는 엄마와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부모 복이 없다, 나쁜 엄마다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줄 거는 다 주셨어요. 근데 뭔가 모녀지간의 사랑, 그런 부분은 좀 일반적이지가 않은 것이었죠. 그런 감정들. 혹시 나에게 출생의 비밀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린 딸이 참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그런 갈등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준비도 없이 갑자기 엄마의 임종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임종이라는 단어는 그 느낌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참 추상적인 단어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겠지만 저는 특히 우리는 죽음을 누군가와의 이별을 막연하게 생각하죠, 보통. 누구나 그렇죠. 그래야 사니까. 그래서 그것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 매우 불편한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해봤을걸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짧고 굵게 추해지는 50 이전에 나는 죽을 거야. 오래 살 생각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암 걸리면 난 치료 안 하고 죽을 거야. 안락사가 답이야. 이런 말들요.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직면하지 않는 그런 말들입니다. 자신을 포함한 자기 주변, 혈연,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살아있고 살만한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내 주위에 나랑 밀접한 혈연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된다. 나를 포함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내 눈앞에서 없어지는 그런 상상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진짜 있을까? 실제로 일어날까? 자기 자신에게도 그래요. 내가 죽나? 그런 날이 있을까? 그런데 그런 날은 오죠. 갑자기 오늘이 마지막이고 지금이 마지막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 다시는 못 보고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내가 말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시점이 온다. 그런 순간.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그렇게 따질 수도 없고요.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그렇게 사과할 수도 없는. 그냥 이 세상에서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냥 흔적조차 지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임종의 시간이죠. 가장 가까운 혈연, 부모라고 치면 보통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손을 꼭 잡아드리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을 해드렸나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거죠.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잘 나갔던 사람이라도 인생의 마지막 즈음의 모습은 고독하고 외롭기 십상입니다. 질병이라든가 홀로 맞는 노년의 고독, 평생 큰소리치고 살다가 노년의 모습을 맞이해서 힘들어하는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공감하고 그런 따뜻한 인사를 보내드려야 했죠. 저는 참 이상하게 제가 홀로 임종을 지켰습니다. 생전에 사랑하고 그리고 항상 안위를 걱정하던 다른 형제들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든 해야 했고 이쪽 세계에서의 마지막 따뜻한 배웅자의 역할을 해야 했어요. 그 당시에 제 상황도 별로 좋지 못했고, 그리고 저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삐뚤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저 엄마를 불러보고 흔들어보고 손잡아드리고 그리고 기계의 수치에 오르내림을 볼 뿐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렇게 보내드렸죠. 평생 사느라 힘들어 이제 눈물도 안 나온다 라고 말씀하시던 엄마의 한 줄기 눈물을 마지막 순간에 보았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거죠. 어떤 의미의 눈물이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몇 년 동안 제가 엄마에게 무슨 말을, 어떤 배웅의 인사말을 해야 했는지 고민했습니다. 엄마 딸이어서 나는 정말 좋았어. 엄마 덕분에 나는 정말 행복했고 엄마가 내 엄마라서 정말 좋았어.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러나오지 않는 말이죠. 그런 가식적인 말은 좋은 이별의 말도 아니기도 하고요.
딸인 내가 엄마 인생에서 그리 중요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를 기쁘게 하는 말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나를 무조건 사랑해주기보다는 엄마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는 그런 책임을 끝까지 주는 엄마, 그런 모습, 싫죠. 원망스럽고 그런 마음과 측은하고 안타까운 모습의 엄마를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저는 그 문제로 좀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성당에서 그 고해성사 하잖아요. 그래서 신부님한테 제가 해결 볼 일이 있는데 부모님과 회개를 좀 할 일이 있는데 회개 맞출 일이 있는데 두 분이 다 돌아가셔서 정말 분하다. 그렇게 말하고 울었던 기억도 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요즘이죠. 요즘에 제가 그때 임종 시에 해야 할 말을 찾았어요. 좀 더 성숙해진 마음으로 보니, 객관적으로 보니 부모를, 엄마를 모녀지간이라는 관계 속에서 보면 분노밖에 생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순간이 나에게 온다면, 임종의 순간, 그럼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엄마 수고했어요. 정말 애썼어. 잘 해냈고 고생했어요. 한 인간으로서, 한 여성으로서 엄마는 정말 훌륭해. 정말 이곳에서 최선을 다했어. 이제 편히 쉬세요. 애쓰고 수고했어요, 엄마. 너무 늦었지만 이 말은 저에게도 심리치료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화해와 존경과 그 수고로움을 위로할 그 어떤 말을 해드릴 걸 그랬어요. 제가 몰랐습니다. 그때는. 한 인간으로서의 엄마, 한 여성이 자식을 낳고 열심히 이 세상을 헤쳐 살아왔고 그 시간들의 노력이 정말 훌륭하고 잘 해냈다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온 그 자체를 존중해주고 그 수고로움을 객관적으로 딸이 아닌 한 인간으로 같은 나에게 잘했니 잘못했니 그것보다 엄마로 여성으로 누군가의 그 처로 그 엄마의 삶의 모습은 그러했겠지요. 우리 엄마가 아닌 한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정말 치열하게 사셨구나. 우리 엄마 참 애썼네. 저는 이렇게 월지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해하는 걸로 인성으로요. 공부로. 월지는 사회공이기도 하잖아요. 사회와의 연결성이기도 하고요. 제 자신의 심리 치료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더 좋고요. 사실은 제가 저에게 하는 넋두리 힐링 영상이에요. 엄마 사주를 이렇게 놓고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죠. 알게 되는 거죠. 임술일주, 제대로 편관의 힘듦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본인을 위한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릴 수가 없었던 그런 분이셨구나. 그런 엄마에게 화해의 말을 이렇게 건네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내놓아진 그 순간부터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책임을 위해서 애썼고 설사 그 과정에서 나를 섭섭하게 했을지라도 당신의 노력과 수고를 존중하고 이해합니다. 이제 인생의 숙제를 마쳤으니 편히 쉬세요. 애쓰셨어요.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내가 지금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자식이 나한테 효도를 할 것인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인가, 나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잖아요. 여러분 자녀의 사주, 시주를 보시면 돼요. 시주에 편인, 정인이 있다면, 인성이 있다면 효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주는 자식 자리이죠. 그런데 그곳에 시주에 엄마를 놓고 있는 거니까 인성을, 엄마를 자식처럼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좀 효자일 가능성이 좀 있죠? 저는 시주에 정관, 정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부모를 돌봐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돌아가신 다음에도 부모 관련 이것저것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제 얘기에 공감하셨기를 바라면서 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